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매입 임대주택 입주 계기와 입주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저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 3순위로 당첨이 돼서 입주를 하게 됐고요. 지금 입주를 해서 이곳에서 산지 벌써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으로 광고를 봤어요.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이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살고 있던 집이 계약기간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그렇게 빨리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계약기간은 많이 남아있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주변 환경이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빨리 이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 매입 임대주택을 신청을 하게 된 거죠. 7월에 입주자를 모집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신청을 했죠. 신청을 하고 8월 달쯤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서류 심사 대상자가 됐으니 이제 자기 순위에 맞는 서류를 제출을 해라. 저는 그래서 3순위에 맞는 서류를 제출을 했어요. 서류 심사가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한 2달 정도? 그래서 10월 달에 다시 연락이 왔죠. 당첨이 됐으니 이제 언제 계약을 하러 와라. 처음에 문자를 받았을 때는 133번이었는데 이제 뭐 중간에 뭐 계약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최종적으로는 106번으로 이제 계약을 하러 간 거죠. 계약을 하러 가기 전에 이제 이틀 정도에 걸쳐서 견본주택을 보러 갈 시간을 주세요. 근데 이틀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집을 봐야 되는 개수는 굉장히 많아요. 어떤 지역, 어떤 구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개수가 다르겠지만 저는 일부러 선택을 할 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멀어지더라도 당첨 확률이 높은 개수가 제일 많은 그곳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을 봐야 되는 개수는 많은데 시간은 없고 그래서 집을 굉장히 대충 봤어요. 제가 이 집에 와서 가장 크게 후회되는 점이에요. 집을 굉장히 대충 봤다는 점.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진짜 중요해요. 청년주택을 입주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집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다 풀옵션이에요. 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뭐 가스레인지, 뭐 책상, 의자 이런 게 다 풀옵션이거든요. 이런 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장판, 그 다음에 벽지, 그 다음에 뭐 화장실 뭐 변기가 뭐 깨져 있는지, 물이 잘 내려가는지, 세면대는 멀쩡한지, 뭐 악취는 없는지, 그리고 뭐 싱크대 잘 보시고, 그리고 베란다가 있으신 분들은 베란다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뭐 누수가 있진 않은지 그런 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모든 집을 꼼꼼히 봐야 되는 이유가 순위가 선택을 계약서를 쓰는 순위가 뒷번호일수록 어떤 집이 남아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번호이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딱 마음에 드는 곳을 자세히 보고 거기를 선택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저처럼 거의 끝번호이신 분들은 집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입주 전에 하자 보수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하자 보수를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계약서를 쓰고 이 집 상태를 보겠다고 열쇠를 받는 순간 그 받는 날부터 임대료가 책정이 돼요. 계약서에도 나와 있어요. 입주 간단 안내사항 1번 키 불출일로부터 임대료 관리비 부과됩니다. 실제 입주일이 아니라 키 수령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주가 한참 기간이 남았는데 이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키를 받는 순간부터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집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저는 계약서를 쓰고 2달 후에 입주를 했어요. 입주하기 이틀 전에 열쇠를 받았어요. 하고서 이제 입주 청소를 신청을 하려고 집 상태를 딱 봤는데 와,
너무 제가 너무 대충 본 거예요. 얼마나 대충 봤냐면, 이거는 저의 큰 실수인데, 저희 집이 3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3층이 꼭대기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위에 층이 있는지를 모르고 계약을 할 때 3층이다, 꼭대기층이다. 그래서 당장 이 집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열쇠를 받고 집에 와보니 위에 층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천장에 누수가 있는지 약간의 곰팡이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하자 보수를 신청을 하기에는 당장 이틀 후에 이사를 와야 되고 주말이 껴있고, 또 이거를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그 다음날 오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큰 실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들어와서 살게 됐죠. 그래서 진짜 중요해요. 만약에 이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하다못해 한 1주, 2주 전에는 미리 열쇠를 받으셔서 집 상태를 한번 보세요. 저는 그러지 못한 게 정말 후회가 됩니다. 예전에 제 룸투어 영상에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 뭐 하자 보수 처리는 잘 해주시나요? 결론적으로는 잘 처리는 해주세요. 근데 제가 어떤 점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냐면, 베란다에 이 위에 천장이 물이 새는 거예요.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한두 방울 떨어질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LH 쪽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이게 물이 새는 거는 윗집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윗집이랑 이제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같이 봐야 되는데, 저는 분명히 전화 드릴 때 언제 날짜가 되니 꼭 윗집도 그렇게 확인을 해서 시간을 조율한 후에 나한테 다시 알려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윗집에다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날 위에 분이 계셔서 다행히 확인을 했는데, 처음에 오셔가지고 확인할 때 조금 믿음직스럽지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밑에 세탁기 물 빠져나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거기를 이렇게 막 빼내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잘 안 되시는지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서 어찌저찌 마무리를 하고 가셨는데 이게 계속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 고쳐진 거예요. 다시 또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는 윗집하고는 통화가 됐는데 저하고는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때 진짜 운이 좋게 주말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월요일날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아침에 이 음성 연락만 오기만을 기다리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음성이라는 문자를 받고 안심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LH 그 지원팀이라고, 하자보수 지원팀이라고.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전 연락받은 거 없는데요? 그랬더니 뭐 윗집이랑은 통화가 됐다고. 그래서 너무 제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그런 거는 미리 연락을 나한테도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막 하다가 결국에는 2차로 보수를 받고 나니까는 또 물이 멈추긴 하더라고요. 누수가 생겼다 이런 거는 잘 해주시지만 입주 후에 뭐 벽지에 문제가 생겼다던가 아니면은 뭐 장판에 문제가 생겼다던가 그런 거는 안 고쳐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누수 건으로 전화를 드리면서 이 누수가 생긴 이후로 곰팡이가 조금 더 생긴 것 같다, 이것도 처리를 해달라 그랬더니 이 벽지는 입주자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LH에서 해줄 수가 없다고. 입주 전에야 뭐 입주 전에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은 해주긴 하겠지만 입주 후에 들어와서는 이런 벽지, 장판 이런 건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하자 보수를 신청을 하면은 잘 처리해 주시기는 한다. 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LH 계약서에는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뭐 반려동물을 뭐 키워도 된다, 키우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은 없긴 하지만 각 주택마다 이렇게 규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코랑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평수에 따라 달라요. 평수가 작을수록 더 저렴해요. 저는 임대료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14만 원이에요. 14만 원. 보증금이 200만 원. 또 말씀드릴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뭐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취합을 해서 2차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